Think of me, think of me fondly when we've said goodbye. Remember me once in a while, please promise me you'll try. When you find that once again you long to take your heart back and be free, if you ever find a moment, spare no thought for me. Said our love is evergreen or is unchanging as the sea. But if you can still remember, stop and think of me. Think of all the things we've shared and seen. Don't think about the things which might have been. Think of me waking, silent and resigned. Imagine me trying too hard to put you from my mind. Recall the stage, look back and hold the stars. Think of those things we'll never do. There will never be a day when I would think of you. We never said our love is evergreen or is unchanging as the sea. But if you can still remember, stop and think.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열심히 이렇게 열창을 했는데 여러분의 박수 소리가 이거밖에 안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무대 위에서는요, 굉장히 우아하고 럭셔리한 그런 역할을 주로 맡아서 제가 항상 그런 모습으로만 무대에 섰는데 오늘만큼은 그냥 이렇게 무대는 굉장히 넓고 여러분들하고 간격은 있지만 좀 이렇게 편하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괜찮으세요?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리액션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주실 거죠, 여러분? 네? 뭐라고요? 잘 안 들리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릴게요. 저는 뮤지컬 배우 김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강연을 의뢰가 들어왔을 때요. 저는 대학생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제가 무슨 경험을 많이 했고 뭐가 성공을 해서 이렇게 강연을 하나요? 이렇게라고 말씀드리면서 딱 돌이켜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네, 여러분 계산은 하시지 마시고요. 10년은 넘게 흐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사실 저는 글쎄요, 지금도 꿈을 꾸고 있고 지금도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거창하게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그동안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고 싶은지 그냥 동생 같은 여러분들께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는 어머니께서 노래를 전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태어날 때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음악과 함께 태어났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대학원 졸업 독창회를 하시면서 독창회면은 왜 1시간 반 동안 계속 혼자서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근데 제가 뱃속에 만삭이셨는데 예정일을 한 달 앞두고 너무 열창을 하시다가 그날 밤에 한 달도 전에 제가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그 노래와 함께 태어났고요. 제가 어렸을 때도 어머니가 계속 집에서 레슨을 하시고 노래를 너무 많이 부르셔서 계속해서 맨날 잠들 때도 노래와 함께 잠들고 이미 5살 때 노래를 막 부르고 입시곡을 막 부르고 했었어요. 너무 노랫소리가 집에서 많이 들려서 저희 남동생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 일기장에 우리 집은 너무 시끄럽다. 노래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글을 쓸 정도로 굉장히 항상 저희 집은 음악 안에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엄마의 그 치맛바람에 끌려 원하지도 않던 바이올린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 엄마가 노래를 전공을 하셨으니까 제가 중학교에 딱 입학을 하려고 했을 때 성악으로 중학교 가자 이러시더라고요. 나는 싫다. 노래라면 지긋지긋하다. 막 이렇게 거부를 했고 또 다시 이제 3년이 흘러서 고등학생이 되려고 하는데 노래로 고등학교 가자. 그래서 난 싫다. 그래서 계속해서 노래를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입시를 한 약 1년 앞두고 이제는 양보할 수 없다. 일단 시작해보자 이러시는 거예요. 고3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러시면서 CD를 한 장 주셨어요. 오페라 라보엠 CD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맨날 가요만 듣고 팝송만 듣다가 처음으로 오페라라는 걸 제대로 듣고 정말 이렇게 번개 맞은 듯한 느낌? 아직도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는데 갑자기 노래를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제가 처음 데뷔했던 오페라가 바로 라보엠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안 신기한가 봐요. 저는 굉장히 신기한데 네, 그래서 처음 노래를 시작했고요. 너무 운이 좋게 바로 대학교에 들어가서 성악을 전공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밥만 먹고 노래 연습만 진짜 하고요. 그 흔한 소개팅, 미팅 한 번도 안 해보고 술도 한 번도 안 마셔보고 나이트클럽도 한 번도 안 가보고 여러분들 되게 쟤는 뭐야 이러시겠지만 그때는 정말 무식하게 노래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맵고 짠 것도 안 좋다 그래서 안 먹고 탄산음료도 안 먹고 그냥 정말 4년 내내 콩쿠르랑 콩쿠르는 다 나가고 오페라도 하고 정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모범적인 4년 대학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학의 길만 앞두고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장학금도 받고 네. 재수없죠, 여러분. 네, 그렇게 해서 나름 굉장히 승승장구하다가 이제 꿈에도 그리던 미국이라는 땅을 밟은 거예요. 20대 그러니까 초반이죠. 굉장히 어렸을 때.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앞으로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그래서 딱 유학을 갔는데 제가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뭐 어떻게 뭐 밥을 하기는커녕 혼자 이렇게 잔다는 것도 너무 딱 지금 여러분들 나이쯤 됐을 것 같아요. 그냥 미국이라는 땅에 딱 떨어져서 뭘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곳인데. 그리고 마침 IMF였어요. 계산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엄마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리고 맨날 전화해서 울고 불고 그렇게 오랫동안 꿈꿔왔던 유학의 길인데 그래서 1년도 안 돼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왔어요. 갑자기 계속 꿈꾸던 일들이 어느 날 딱 스톱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를 들어서 너무 사랑하던 사람과 너무 꿈 같은 날을 지내다가 갑자기 이별 통보를 받았어요. 어떻게 하세요? 식음을 전폐하고 노래는 생각하기도 싫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이게 내 길이 아닌 거예요. 그냥 처음으로 인생의 좌절을 맛봤다고 그래야 되나? 딱 지금 여러분들 나이에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머리 싸매고 누워있고 그렇게 몇 달을 하다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아나운서 시험 준비를 하겠다는 둥
그리고 뭐 입사 시험을 봐야 되고 면접을 봐야 돼서 막 알아보러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뭐 제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렇게 해서 한 1, 2년 정도 굉장히 방황을 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역시 잘할 수 있는 건 노래다. 그래서 다시 노래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 몇 개월 후에 대학원 시험을 봐서 다행히도 합격을 하고 그러고선 다시 이제 제가 그동안 꿈꿔왔던 길의 연장선상에 서서 다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너무 좌절을 했었고 너무 힘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학기 동안 또 그때처럼 열심히 하다가 일본에 연수를 한 달 동안 가게 됐어요. 그래서 또 좋은 기회에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이제 유럽 무대에 데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일본에서 잠깐 짐을 챙겨서 유럽으로 가는 그 한 4박 5일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갑자기 뮤지컬 오디션을 보라고 연락이 왔어요. 뮤지컬 본 적도 없고 오페라 유령, 그때 제가 데뷔했던 작품이 오페라 유령이라는 작품이거든요. 2001년도에.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이가 대충 나오네요. 네. 그래서 그 오디션이 있다고 저보러 오라고 그래서 저는 뭐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하도 오라고 또 선배님들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갔는데 노래를 준비를 해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노래를 불러봐라 이러는데 나는 그 노래를 잘 모른다. 그랬더니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왔냐 그러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롯데 면접 보러 와서 롯데가 뭐냐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무식해서 용감하게 그렇게 가서 오디션을 보고 일요일날 다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일요일 날은 유럽에 가 있다. 그랬더니 어처구니 없게 쳐다보시면서 그러니까 면접 때 와가지고 최종 면접에 오라고 그러는데 난 못 온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넌 떨어진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 난 유럽에 가야 된다.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외국 심사위원, 한국 심사위원 같으면 절대 땡이 탈락이지만 외국 심사위원들은 그 모습을 굉장히 당당하게 보셨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오디션에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뮤지컬 왜 그렇잖아요. 사람이 지금 이쪽 문으로 나가느냐 이쪽 문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정말 그랬거든요. 그때 전화를 받으면서 그래서 하실 거냐 안 하실 거냐고 그러시길래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냥 뮤지컬 한 편 해보고 경험을 쌓아보고 외국에 나가도 늦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앉은 지 10여 년이 흘렀네요. 정말 그렇게 해서 사실 시작하게 됐고요. 너무 무식해서 용감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부터 고생길이 열린 거죠. 전혀 이렇게 힘든 건지 어려운 건지도 아무것도 몰랐고 예를 들어서 제가 2001년에 그렇게 해서 오디션을 너무 당당하게 용기 있게 봤다가 2009년에 다시 같은 작품으로 제 공연을 했을 때 오디션을 보러 가서는 이렇게 떨면서 너무 하고 싶으니까 너무 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니까 굉장히 떨리고 또 무대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두려운 건지 알기 때문에 대사 하나하나 가사 다 외우고 있는 공연인데도 막 부르르 떨리더라고요. 2009년에 다시 재공연을 했을 때 어떤 기자분이 인터뷰를 하시는데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2009년에 크리스틴 김소연 씨가 2001년에 저를 만나면 무슨 조언을 해주고 싶냐고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2009년에 제가 2001년에 저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보다 2001년에 있던 저의 그런 패기와 열정과 그런 순수함을 오히려 배워 오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굉장히 열정의 끝에 이렇게 불타오르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왜 요즘 젊으신 분들이 왜 그러실까요? 굉장히 이렇게 지금 막 새내기처럼 사회의 새내기가 되실 여러분들이신데 이렇게 열정적이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꿈에 가득 차 계신가요? 저는 지금 이 나이에도 굉장히 꿈으로 가득 차 있고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러려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 아니신가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제가 공연할 때는 대본에 써져 있는 대로 그냥 연기하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그 리액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기 지금 파란 남방 입으신 분 한 분만 계속 이렇게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자꾸 저쪽으로 눈이 가네요. 감사합니다. 네. 어디 어느 학교 어디 무슨 전공이시죠? 네, 꼭 꼽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임원분들 계시면 저분이야말로 롯데가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따가 이름하고 연락처 좀 적어서 주세요. 네, 그래서 사실 딱 저분 나이에 제가 뮤지컬, 오페라 이런 거로 첫 데뷔를 했어요. 근데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 오페라하고 뮤지컬은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틀려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목소리가 오페라는 마이크 없이 오케스트라를 앞에 두고 이 오케스트라를 뚫고 저 위에까지 3층까지 다 목소리를 전달해야 되는데 뮤지컬은 여기 요만한 마이크를 이렇게 여기 달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목소리를 내는 법부터 굉장히 틀려요. 그리고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나이트클럽도 한 번 안 가본 몸치가 몸이라는 걸 잘 못 써봤는데 발레리나 역할이에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런 것들을 알고 갔으면 오디션을 안 봤을 텐데 모르고 간 거예요. 그래서 뭐 발레 뭐 기본도 모르고 목소리를 어떻게 내야 될지 모르고 대사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아이가 너무 잘났다고 오디션을 봐서 패스가 돼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제 오디션이 돼서 아 그럼 나는 하나보다 이랬는데 막 신문에 이름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때만 해도 인터넷이 좀 발달이 덜 됐을 때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문에 나고 막 이런 시대거든요. 네. 그래서 부담을 갖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런 건 줄 알았으면 내가 오디션도 안 봤을 텐데 너무 떨리고 걱정이 되고 너무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렇게 리허설을 할 때 모르겠더라고요. 뭘 해야 될지.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그 저의 열정이 또 폭발을 해서 남들보다 정말 2시간 일찍 여러분 뮤지컬 한 편 올리려면 2달 전부터 12시간씩 연습해요. 아침에 진짜 일어나서 밥 먹고 연습하고 점심 먹고 연습하고 저녁 먹고 연습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2시간 먼저 가서 진짜 불 켜고 들어가서 연습하고 밤에 남들 다 집에 가도 남아서 연습하고 그렇게 해도 모자라더라고요. 정말 많이 연습이 모자라서 이제 데뷔 무대를 며칠 앞두고 그 오페라령 의상은요 하나에 19kg짜리 의상이에요. 이만한 치마를 입고 하는데 왜 그 시대에는 이렇게 패치코트라고 해서 왜 여러분들 가끔 청담동 가면은 이따만한 치마 입고 웨딩 사진 찍는 거 보셨죠? 그런 거를 입고 몇 번을 한 뭐 열 몇 번을 갈아입는데 한 의상이 이렇게 패치코트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힙에 이렇게 뽕이 들어간 그런 옷이에요. 근데 제가 너무 당황을 해서 그걸 앞으로 입은 거예요. 임산부처럼. 그리고 이러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연출 선생님이 쟤 나가라고 라고 나가라고. 그럴 정도로 너무 정신이 없고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대에 올라갔어요. 뭐 칭찬해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너무 부족한 부분도 많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작품을 끝냈는데 저도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었고 제가 뮤지컬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건 제가 2001년 12월 4일 8시에 데뷔했거든요. 근데 그때 끝나고 나서 제 부분에서 이제 커튼콜을 하러 나왔는데 박수 소리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박수 소리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연을 하고
십몇 년이 넘게 이렇게 무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그리고선 이제 뮤지컬 배우로서의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뭐 내가 꼭 뮤지컬 배우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것 생각도 전혀 없었고, 그냥 정말 이쪽 문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이쪽으로 가보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한 작품 한 작품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한 8작품쯤 했을 때, 그때 오페라에서 이제 뮤지컬로 오면서 오페라를 아예 안 하게 됐고, 그 전에는 또 노래라는 걸 하기 싫었는데 갑자기 또 하게 됐고, 이렇게 저는 뭔가 이렇게 인생이 갑자기 확확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뮤지컬 한 8편을 계속 여자 주인공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얌전하고 노래를 많이 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 걔는 그거밖에 못해. 얌전한 거밖에 못하고 노래도 그렇게밖에 못하고 연기도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는 연기라는 걸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갑자기 연극을 하게 되고 또 갑자기 드라마를 하게 됐어요. 굉장히 어울리지도 않는 이따만한 가채를 쓰고, 여러분들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왕가나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네, 거기서 찾아보지 마세요. 나중에 되게 이상해요. 분장도 막 이렇게 하고 나오고. 그렇게 해서 갑자기 그 정광열 선생님 부인 역할로 갑자기 이제 나는 이제부터 연기를 할 거야. 갑자기 이렇게 돼서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연기를. 가서 막 그래도 뮤지컬 할 때는 그렇게 힘든 것 같지 않았는데, 거기 가니까 또 다시 신인 연기자가 돼서 정말 이따만 고개도 이렇게 가누지 못하는 가채를 쓰고 새벽 5시에 머리를 하고선 밤 9시까지 찍지도 않고 기다리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상이나 가세요? 여러분들 그게 시간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길고, 그리고 민속촌에서 겨울에 한복만 입고 있으면 엄청 추워요. 그리고 첫 장면부터 무슨 장면이었냐면, 그때 제가 약간 악역 비슷한 역할을 맡았었거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악역을 해본 거예요. 사극도 처음이지만. 막 정광열 선생님한테 대들다가 이렇게 선생님이 딱 밀어가지고 연못에 빠지는 장면이 첫 장면, 제 첫 씬이었어요. 생전 맨날 막 우아하게 서서 막 이런 드레스만 입고 공연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연못에 빠져서 아 영감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너무 첫날부터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연기를 안 해도 그냥 그대로 연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무대를 크게 쓰는 그런 공연만 하다가 카메라는 정말 요따만한 요것만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니까 막 뛰어 들어온다 이렇게 지문에 써 있으면 진짜 뛰어가다가 카메라 밖으로 이렇게 나가고 맨날 혼나고, 그 60부작이었는데 정말 악몽 같은 60부작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리고 카메라는 이렇게 카메라가 저기서 지금 찍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상대 역이 여기 있고 이렇게 있으면,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상대 역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대사를 한 번만 하잖아요. 라이브로. 근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뒤통수만 있으면, 카메라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찍으면 카메라가 나오잖아요. 반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 있으면 여기서 카메라 한 번 찍고 이렇게 여기서 한 번 찍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대사를 보실 때는 각각 따로 찍은 걸 붙여서 보시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저는 몰랐어요. 아직도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저분. 아셨죠? 네. 그래서 그 환경이 너무 적응도 안 되고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대본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뒤에 제가 언제 죽는지, 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죽는지 이걸 다 아는데,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의 내용을 몰라요. 60부작이면 제가 50부작에서 죽는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름 또 1년 반 정도를 굉장히 방황을 하다가, 노래도 또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어서 그만뒀다가, 아, 또 이게 내 길이 아니구나. 내가 역시 잘할 수 있는 건 노래구나. 그래서 다시 제가 2004년에 했던 지킬의 나이드라는 작품으로 다시 혼자만의 복귀를 해서 무대에서 다시 오페라
아닌 뮤지컬 배우로 다시 무대에 올라와서 다시 또 열심히 공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8년에 마이 페어 레이디라는 작품을 만나게 됐어요. 오드리 헵번의 마이 페어 레이디 보신 분은 안 계시죠? 너무 오래된 영화여서. 네, 그걸 그대로 뮤지컬로 만든 작품인데 그때 또다시 정말 열정에 불타올라서 진짜 밥만 먹고 노래 연습만 하고 연기 연습만 해서 다시 복귀했을 때 제가 그 작품으로 여우주연상을 받았었거든요. 글쎄 모르겠어요.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작품을 뭐 20개도 넘게 했지만 제가 항상 열심히 했을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을 때는 항상 그래도 작은 대가라도 항상 저한테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회생활 이제 거의 시작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정말 좋은 건지 그리고 내 환경이 정말 좋은 건지 어떤 건지 전혀 모르는데 이렇게 10년, 20년 단위로 이렇게 돌이켜보면 아, 그땐 정말 좋았지. 아, 그땐 내가 정말 열심히 했지.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열심히 했을 때는 그걸 그냥 저는 종교가 있어서 그분께서 뭔가 그래도 나에게 선물을 작은 거라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글쎄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제가 꿈꾸고 있는 일을 무대에서 하고 노래로서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시는 일을 원하시지 않아도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을 꾸려야 되니까 일을 하게 되고 몇 시간씩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 같으면 제가 그 가채 쓰고 사극을 찍었을 때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또 그런 걸 평생 해야 되고 글쎄요. 그렇지만 그렇게 힘든 일을 저도 해봤을 때 그 뭐 이렇게 사극으로 예를 들어서 너무 미안하지만 그러고 나서 그래도 얻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많이 고생해보지 않고 인생을 좀 살았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힘들게 고생했었고 최소한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뮤지컬 무대가 나한테 맞는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그렇게 힘든 일을 해봤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거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직장에 들어가셔서 그 직장이 정말 힘들다고 해도 글쎄요 거기서 또 얻어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그 직장이 힘들어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셨을 때 그게 분명히 밑거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화장실 잘 다녀오셨어요? 네? 네, 시원하시겠습니다. 네. 굉장히 대화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만히 계시니까 되게 부끄럽고 얼굴이 약간 빨개지네요. 여러분 잘 듣고 계신 거예요? 제가 무슨 작품으로 데뷔했다고요? 마법의 성이요? 네, 오페라 유령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이 페어 레디라는 작품을 하고 또 연극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이러면서 많은 경험을 쌓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페라 유령이라는 작품으로 재공연을 하고 그리고 계속 작품 활동을 하다가 또 다른 저한테는 변화의 시간이 찾아왔는데 그게 뭐냐면 얼마 전에 했던 그 MBC의 위대한 탄생이라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가끔 TV에 나가긴 했지만 이렇게 그 사극 이후로 고정적으로 TV에 나온 게 되게 부담스러워서 좀 안 하고 있다가 왜 위대한 탄생이라는 프로는 이렇게 심사를 하고 또 가르쳐주고 이런 프로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TV 프로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학생들을, 제자들을 또 후배들을 가르쳐주는 내가 조금이라도 무대에서 느꼈던 거를 가르쳐줘야 되겠다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방송을 나갔는데 처음 녹화를 하고 나서 PD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동네 마실 나오셨냐는 둥, 뭐 캐릭터가 너무 없다는 둥. 그래서 캐릭터가 뭐지? 저는 그냥
애들을 가르쳐 주러 간 건데 캐릭터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니까 역시 방송도 그 프로도 그런 뭐라 그럴까요?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쉬운 게 없는 거죠. 제가 그냥 편한 마음으로 글쎄요, 그게 쉬어가는 의미로 저는 하게 된 건데 그냥 편하게 학생들 가르쳐주고 뭐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프로는 더 저한테는 지옥 같은, 왜 웃으시죠? 지옥 같은 프로였어요, 정말. 왜냐하면 저의 모습이 아닌 걸 자꾸 요구하셔서. 그래서 PD님이 그렇게 캐릭터가 없으실 거면 여자 멘토가 혼자니까 남자 나오면은 좋아하기라도 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방송도 그런 예능도 처음이고 하니까 너무 순진하게 남자가 이렇게 나왔는데 무조건 아 이렇게 웃었어요. 근데 그게 딱 편집이 돼서 나오니까 그날 저 실시간 검색어 1위 했잖아요. 재수 없는 여자는 심사를 하랬더니 남자만 나오면 좋아한다.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너희 가족들한테 창피하지도 않냐부터 시작해서 자진 하차해라. 뭐 해라.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여러분 정말 왜 이렇게 무대에 서고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이 되게 화려한 것 같죠? 전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보다 몇백 배로 더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악플 달지 마세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저희 진짜 위대한 탄생 그 캠프 가가지고 낮에 12시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났는지 아세요? 새벽 4시 반에 끝났어요. 그 한 대 편 찍는 게 그냥 진짜 편집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그 김태현 멘토님하고 그 용감한 형제는 그것도 타서 마셨어요. 왜 핫식스랑 바카스랑 막 이렇게 섞어서 먹는 거 있죠. 아 이렇게 상표 얘기해도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 드시고 해롱해롱 하셔가지고 막 칭찬을 막 계속 왕관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김태현 멘토님은. 정말 그렇게 뭐든지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그렇게 힘들게 6개월 넘게 방송 촬영을 하면서 또 배우는 게 생기더라고요. 저한테는 또 굉장히 다른 시도였거든요. 물론 뭐 악플에 시달리기도 하고 좋은 얘기도 많이 듣기는 했지만 여러분 뭐 보신 분 계세요? 위대한 탄생. 아 네. 오페라 요령 보신 분. 그래서 좀 계시네요. 둘 다 보신 분. 별로 없으시네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글쎄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의 경제를 위해서 또는 결혼을 위해서 억지로 취업을 해야 되고 자기 꿈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사람도 굉장히 많지만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서 열심히 하면 그런 재미를 찾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다못해 제가 사극을 할 때도 너무 정말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고 가서 대사 한마디 하기 싫을 때도 가서 글쎄요. 그래도 뭔가 소소한 재미를 찾고 또 여기서 내가 딛고 일어나서 뭔가 성취감이 느껴지고 이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꿈이 아닌 다른 길을 가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더라도 뭔가 열심히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너무 시간 낭비하고 앉아있는 시간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꿈을 향해 나가고 그 꿈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셨으면 정말 제일 최상으로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정말 이 아까운 20대의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요. 저야 사실 책상에 앉아서 일하고 이런 직업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상상도 못하겠어요. 저는 이렇게 가만히 한 자리에 앉아서 몇 시간씩 있는 거 진짜 못하거든요. 저희는 막 이렇게 눈썹을 휘날리면서 뛰어다니는 직업이라서. 근데 또 나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2시간 동안, 아니 2달 동안 12시간씩 정말 공기도 얼마나 안 좋은데요, 여러분. 왜 옛날에
너무 추워갖고 고등학교 때 왜 특히 여자들 여고생들 잘 머리도 안 감고 땀 냄새 나고 막 이런데 막 춥다고 문 꼭꼭 닫고 막 담요까지 뒤집어 쓰고 교실에서 수업 들을 때 저는 욱 하면서 나왔거든요. 정말 한 번 수업 시간에 너무 공기가 안 좋아서. 근데 저희는 맨날 땀 냄새 나는데 막 부비부비 하면서 막 사랑해요 뭐 어쩌고 막 이러면서 사랑하지도 않은 사람 그 파편을 맞아가면서 연습하고 막 땀 막 묻어 있는데 막 부비하고 그리고 먹을 게 없어서 커피 믹스로 배 채우고 막 이래요. 정말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 우아한 척하고 막 오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그렇게 정말 영화 한 편 제대로 못 보고 연습하고 또 무대에 올라가면 공기가 얼마나 나쁜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그 먼지를 다 먹어가면서 공연해야 되고 지금은 제가 짝이 있지만 짝이 없을 그 긴 시절 동안 제 생일 뭐 크리스마스 뭐 설날 발렌타인 특히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저는 제일 저주스러운 날이었어요. 앞에서 꼭 이렇게 커플이 앉으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고 되게 괴로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쨌든 무대 위에서 해야 되는 게 일이고 그리고 정말 아프고 힘든 날에도 무대에서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직업이 되게 화려할지 모르지만 진짜 그런 사명감이나 그런 무대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그냥 한 회 공연도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아요. 뭐 제가 오페라 유령 할 때도 막 이렇게 마지막 씬에 그 오페라 유령이 팬텀이 저를 막 지하로 억지로 끌고 와서 이렇게 패대기 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19kg짜리 옷을 입고 뒤뚱거리다가 그 팬텀 발이 잘못 이렇게 돼갖고 걸려서 넘어져서 이렇게 바닥으로 탁 손을 짚었는데 이게 새끼손가락이 잘려서 나간 줄 알았어요. 저는 진짜 잘린 건 아니지만 근데 막 이렇게 막 노래를 해야 되니까 손가락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정말 저희 같은 직업은 피를 흘리면서도 그냥 진짜 그런 말 있잖아요. Show must go on이라고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사실 뭐 저희 친한 배우 중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어쩔 수 없이 무대에서 웃기는 연기를 해야 되는 그런 저희는 되게 슬픈 직업입니다. 하지만 글쎄요. 그래도 계속해서 무대에 오르는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박수 소리 때문이고 그리고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맨날 똑같은 사람들하고 같은 의상을 입고 같은 대사를 하고 너무 지겹지 않냐고 하는데 저희는 안 그렇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항상 100점이 없잖아요. 완벽한 공연이 있을 수가 없어요. 라이브고 계속해서 똑같은 걸 하지만 그게 맨날 틀려요. 그래서 항상 그 100점을 향해서 가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재미가 있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하고 싶은 그런 계기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글쎄요. 여러분들도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시간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이 가장 저처럼 왜 이쪽 문으로 나가야 될지 저쪽 문으로 나가야 될지 이게 정말 나의 운명의 길인지도 모르는 그 시점에 딱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그 문을 잘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시작이 얼마나 제가 만약에 그때 뮤지컬 그 전화를 받고 나는 뮤지컬 안 해요 이랬으면 저는 절대 이 자리에 없는 거죠.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르죠. 지금 앞치마 두르고 된장찌개 끓이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안 웃긴가 보죠? 네. 뭐 가끔 하지만 어쨌든 네. 그래서 진짜 정말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대학교 과 선택할 때보다도 더 중요한 지금 시점에 놓여 있는데 정말 저처럼 이렇게 너무 엄청난 게 딱 주어졌는데 그게 대단한 건지도 모르고 딱 선택을 저는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운이 좋고 어떻게 보면 되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되게 감사한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 기회를 어떤 기회가 되는지 나한테 무슨 기회가 주어지는지 전혀 모르지만 그거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고 또 그게 정말 어려운 길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걸 꼭 잡아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왜
저희 같이 무대에 서는 사람들도 이렇게 슬럼프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스트레스도 많고 뭐 그만두고 싶은 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이에요. 정말 너무 힘들고 하지만 계속해서 딛고 일어났을 때 결과적으로 처음에 시작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냥 먼저 그 사람이 주저앉으면 그거는 그냥 어떻게 뒤에 어떻게 무슨 일들이 남아있는지 모르고 끝나는 거잖아요. 끈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지금 1등으로 입사를 했다고 해서 그게 또 다가 아닌 것 같고 모든 직업이든지 계속해서 뭐라 그럴까요? 남을 밟고도 일어나야 되지만 같이 함께 끌어주고 밀어주고 해서 저희 배우들이 무대에서 연기할 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정말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뭐 몇백 회 공연을 해도 항상 진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얘기하는 날이 또 오기도 하네요, 여러분. 되게 부끄럽지만 저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꿈을 이뤄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부끄럽고요. 나 잘났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좋은 얘기를 전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정말 그냥 조금이라도 먼저 사회생활을 했고 꿈을 이뤄 나가고 있는 사람 선배로서 여러분들께 정말 요즘 시대는 저희 때보다도 조금 다르더라고요. 되게 좀 끈기가 많이 없고 열정이 되게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 제가 그 심사하는 프로에서도 느꼈거든요. 항상 그 멘티들한테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왜 이렇게 열정이 없냐? 왜 이렇게 기대치가 자기가 얼만큼 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저는 그 얘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타고난 사람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끝까지. 제가 보기엔.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뭐 5년 하다가 그때 왜 머리에 가채 쓰고 하는 드라마를 하고 이 일을 만약에 포기했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의 제가 전혀 없는 거고 뭐 인생에 굉장히 많은 큰 기회들이 있고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꼭 선택을 잘 하셔서 네, 롯데 거기 입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부끄러워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너무 안 해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좀 큰 소리로 대답하고 저요 하고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제가 또 이 자리에 서서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 엄수를 하도 강조해 주셔서 잠깐 몇 시인지 봐도 돼요, 여러분? 여기 시계가 없네요. 네, 5시 10분 전이네요. 여러분, 저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요 잠시 네, 질의응답 시간 네, 갖도록 저희 옷 하겠습니다. 맞춰 입고 나왔어요, 여러분. 네, 오늘 롯데 때문에요. 네, 네, 김소연 씨와 의상이 저랑 이제 겹쳤습니다. 같이 네, 듀엣으로 입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기본적인 그 뭐라 그럴까요? 준비죠. 이렇게 우리 아나운서 선생님과 제가 이렇게 똑같은 옷을 입었다는 건 롯데의 색깔이 빨간색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입사 보러 가실 때 빨간 넥타이 정도는 하시고 가시고 그런 센스 꼭 갖도록 합시다. 네. 네, 아, 네. 네, 열정적인 강의 해주셨죠?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여기서 끝난 건 아닙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해주신 분께는요, 김소연 씨가 직접 사인한 그 CD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앞에서 네 번째 줄, 네. 잠깐 일어나셔서 질문 주시겠습니까?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함께, 네. 저는 지금 롯데 공채를 지원했고 또 윤리교육과를 다녔고 또 되게 소연 언니를 오래전부터 좋아하기도 했었어요. 네, 언니 나오셨습니다. 네. 사회생활 네. 굉장히 잘하실 것 아유,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궁금한 점은 분명 이제 오랫동안 뮤지컬 배우 생활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목표와 꿈을 갖고 달려오셨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불쑥 슬럼프라는 게 찾아올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유학을 갔다 왔을 때도 저한테 굉장히 큰 슬럼프였고 또 이렇게 뮤지컬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요즘 같이 또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렇게 피드백이 오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 글들을 보면서도 굉장히 슬럼프도 많이 느껴지고 또 제가 또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 반응이 없네요. 또 결혼을 하면서도 한 번에 그런 슬럼프가 오고 항상 정말 많은 슬럼프가 크고 작은 슬럼프가 오는데 그때마다 저는 그걸 정말 힘들지만 딛고 일어났던 것 같아요. 괜히 이 자리에 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용감해서 뭐 대단한 건지도 모르고 무식하게 도전했을 때와 그다음에 다시 똑같은 걸 했는데도 그걸 알기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고 더 힘든 거를 딛고 일어나는 것과 점점 살아가면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로 뭐 십몇 년 동안 뮤지컬을 했다고 해서 점점 그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더 이렇게 여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저는 점점 쪼들려 가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를 다 극복하고 더 노력밖에는 정말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정말 저희는 여배우니까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 노력이라는 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점점 뭐 뭐든지 방법이라면 뭐 특별히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에서 뭐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여자들이 사회생활을 할 경우에는 더 많은 제약이 있고 더 많은 힘듦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여기 남성분들도 많으시지만 그 전문직이나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남자들보다 5배는 더 많이 잠 안 자고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뭐 성차별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이런 의미에서 화이팅 해볼까요? 화이팅! 목소리가 너무 목소리가 너무 작네요. 화이팅! 네, 여러분 남자들 밟고 일어납시다. 네, 갑자기 여성 팬들은 많아지는 그러네요. 반면에 네, 남성 네. 팬들의 수가 급격하는 주는.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두 번째 질문 간단히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네, 여기 앞에 계신 저는 성공회대에 다니는 정주연이라고 하는데요. 그 뮤지컬을 하면은 그때마다 면접을 보잖아요. 네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기업의 면접이랑 비슷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때마다 언니만의 비법이 있는지. 네, 언니가 또 제 차 나왔습니다. 네, 비법이요. 아까도 그냥 되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이렇게 빨간 의상을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뮤지컬을 할 때마다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캐릭터에 맞는 옷, 뭐 노래나 연기는 물론이고 그거에 맞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이 롯데에 만약에 면접을 보러 갔다고 하면 최대한 롯데에 대해서 많은 걸 조사하고 또 이 그룹이, 이 기업이 원하는 사람이 어떤 건지 정말 조사를 많이 해야 되겠죠.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준비를 하세요 해서 대충 이렇게 뭐 몇 가지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뭐 너무 무한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배역을 하나 오디션을 보러 가면 면접도 있고 저희는 뭐 1, 2, 3, 4차 뭐 저번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2001년도에 오페라용 오디션 볼 때는 그게 6차 오디션이었거든요. 제가 갔을 때. 근데 제가 가고 나서도 오디션을 보고 나서도 팬텀 같은 경우는 뭐 10몇 차까지 오디션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한 작품을 하더라도 오디션이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계속 준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그냥 캐주얼하게 대충 준비해서 면접에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최대한 자기를 드러내고 지금처럼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기대에 앉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를 PR하고 제가
위대한 탄생이 심사할 때도 그랬거든요. 정말 더 자기를 뭔가 보여주고 싶어서 나오는 사람이 노래에 가진 목소리가 좋은 사람보다 더 열정적인 사람이 더 많이 보이고 기억에 지금도 많이 남거든요. 근데 어디를 가든지 뮤지컬 오디션 때도 그렇지만 면접을 가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를 드러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질문 2분 주셨는데 잠깐 나오실게요. 네, 직접 김소연 씨가 질문해 주신 2분께 사인 CD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네. 무대로 올라오실게요. 저희가 2009년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야죠. 네, 빨리 나오세요. 2009년에 했던 오페라 유령 CD예요. 여러분께 선물로 드릴게요. 네. 강의 전에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네. 축하드리고요. 네. 잠시 이제 기념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소연 씨, 김소연 씨를 중앙으로 모시고 양쪽에 언니를 모시고 앞에 카메라 밑에 보실게요. V 라인 살짝 턱 내려주시고 네 좋습니다. 무대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질의응답까지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공연입니다.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뭐 대본을 읽고 뭘 준비해 와서 할 수도 있지만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께 편한 언니 같은 누나 같은 이모 같은 그런 얘기를 들려드렸는데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마지막 곡 한 곡 다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챔피언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챔피언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길 가다가 저 만나면 굉장히 격하게 반갑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성공하세요. 챔피언스 들려드릴게요. 음악 주세요. 너와 나 지금 여기에 두 손을 마주 잡고 찬란한 아침 햇살에 너의 다짐 새겨봐. 울지 않아 우리 함께라면 I got champions tonight. 챔피언 이제는 우리 하나 되어져 끝없이 펼쳐진